안녕하세요. 저희는 2026학년도 1학기 흡수 CCS 혁신 교과목인 소비자 광고 심리를 수강한 김장. 왜요? 여러분은 광고를 보고 울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사본 경험은 있으신가요? 아마 한 번쯤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광고는 단순히 제품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감정과 행동, 심지어 구매 결정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광고는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걸까요? 그 답은 바로 소비자 심리에 있습니다. 좋은 광고는 인기 있는 연예인이나 화려한 영상보다 소비자의 마음을 얼마나 정확히 이해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마음은 정말 읽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마음을 광고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저희도 이번 한 학기 동안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직접 찾아봤습니다. 오늘은 그 과정에서 저희가 경험한 심리의 시각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었던 이유도 빼놓을 수 없겠죠. 바로 흡수 CCS 혁신 교과목 덕분입니다. 혁신 교과목은 단순히 강의를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경험하는 수업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수강한 소비자 광고 심리는 광고 심리의 AI와 데이터를 접목한 융합형 교과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심리를 배우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AI를 활용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텍스트 마이닝으로 실제 소비자의 반응을 분석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광고까지 제작해 볼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그럼 실제 수업에서는 어떤 내용을 배웠을까요? 먼저 다양한 소비자 심리 이론을 배우면서 그 이론들이 광고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또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여 실제 구매 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소비자의 심리뿐 아니라 광고와 미디어, 문화 같은 다양한 외적 요인들이 소비자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배울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배운 이론을 실제 광고 사례에 적용해보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광고에 사용한 심리 전략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한 뒤 새로운 광고 시안까지 직접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업 중간에 진행된 빅데이터와 텍스트 마이닝 특강도 기억에 많이 남았는데요. 맞아요. 특강에서 배운 분석 기법을 프로젝트에 바로 적용하면서 소비자의 반응을 데이터로 분석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를 직접 시각화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프로젝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팀은 수업에서 배운 소비자 심리 이론과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해 2020년 스위첸의 문명의 충돌 광고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 광고는 현재 조회수가 3천만 회를 넘을 정도로 큰 화제를 모은 광고였습니다. 그런데 광고를 분석하면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이 광고를 아파트 브랜드 광고가 아니라 공익 광고로 인식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라는 질문에서부터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정교화 가능성 모델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스위칭 광고는 현실적인 부부 이야기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소비자들의 공감과 몰입을 이끌어냈지만 그만큼 브랜드보다 스토리에 더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인지반응 모델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댓글을 보면 현실적이다, 공감된다처럼 브랜드보다 광고의 스토리에 대한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즉, 광고는 큰 공감을 얻는 데는 성공했지만 브랜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수업에서 배운 소비자 심리 이론을 실제 광고에 적용해 보니 단순히 좋은 광고인지 아닌지를 넘어 왜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지까지 심리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여기서 분석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단순히 좋은 광고였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대신 실제 소비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데이터를 통해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댓글 데이터를 활용한 텍스트 마이닝을 진행한 거죠. 네, 특히 광고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인 브랜드를 제대로 알렸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브랜드 언급량을 중심으로 분석했습니다.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하면 소비자들이 광고를 보고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또 광고주가 의도한 메시지를 실제로 받아들였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스위첸과 같은 업계의 자의 광고를 비교 분석한 결과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스위첸 광고의 브랜드 언급률은 약 4%인 반면 자의 광고는 약 91%로 나타났습니다. 조회수만 봤다면 알 수 없었던 결과네요. 맞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광고의 효과를 단순히 좋아요나 조회수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비자의 심리를 데이터로 시각화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는 점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저희는 스위첸 광고의 가장 큰 한계가 브랜드 인지도와 제품 정보 전달이 부족하다는 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광고의 장점이었던 스토리텔링은 그대로 살리면서도 브랜드와 제품 정보는 더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 결과 소비자들이 광고를 보는 순간 스위첸이라는 브랜드와 아파트의 특징을 함께 인식할 수 있도록 새로운 문명의 충돌 3 광고 시안을 제작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제작한 광고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광고는 단순히 감각이나 아이디어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심리를 이해하고 데이터를 통해 검증하며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 수업에서 배운 소비자 심리 이론과 텍스트 마이닝을 실제 프로젝트에 함께 적용해 보면서 이론과 데이터가 연결될 때 더욱 설득력 있는 광고 전략을 만들 수 있다는 점도 직접 경험했습니다. 무엇보다 수업 시간에 배운 이론을 실제 사례에 적용하고 그 결과를 데이터로 확인하면서 소비자를 바라보는 시각도 많이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혁신 교과목을 통해 광고와 심리 그리고 데이터를 하나로 연결해서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소비자의 반응을 단순히 수축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학 이론으로 설명하고 데이터를 통해 검증해보는 과정은 저에게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분석 방법은 광고뿐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 분석, SNS 여론 분석, 소비자 경험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에서 나아가 그 마음을 이론으로 분석하고 데이터로 검증하며 더 나은 해결책을 만들어가는 것. 저희는 이것이 이번 수업을 통해 경험한 혁신 교과목의 가장 큰 가치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김장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